해마다 겨울철이면 찾아오는 철새들. 하지만 최근엔 AI의 주범으로 지목돼 반갑지 않은 불청객 신세인데요. AI 예방을 위해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자 오리 농가들도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AI 발생이 됐다. 그랬을 때는 농장 밖으로 일주일간 나가지도 못합니다. 생필품도 밖에서 공급을 문 앞에 갖다 놓으면은 그걸로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14년도에 AI가 한번 왔습니다. 이거를 그냥 다 놔두고 그냥 떠나고 싶죠. 이 자리를. 무엇을 해도 이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오리 농가. 위기에 처한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농촌 사회 이슈를 다각도로 파헤쳐보는 시간, 이슈 현장 속으로입니다. 사육 방식이 어렵지 않고 잘만 키우면 고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오리. 하지만 오리 농가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문에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하죠. 특히 해마다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날아와 AI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AI 방역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4개월간 사육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4개월간 오리를 키우지 못하는 농가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오리 휴지 기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 농가들, 그 실태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전라북도 내에서도 오리 농가가 많은 정읍시. 이곳에서 올해로 8년째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유종수 씨는 올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오리 휴지기제 농가에 해당돼 한시적으로 오리를 사육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텅텅 비어 있네요. 예. 지금 정부에서 예전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계속해서 이 휴직기를 저희한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직기 내에 제가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휴직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14년도에 AI가 한번 왔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5년 이내에 2번이 오면 일단 1차적으로 휴직기에 강제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새 도래지 그 주변의 농장이 걸렸다든가 그러면 500m 이내면 같이 포함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고부천이라는 데가 있어서 고부천 주변 농가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정읍시에 11농가인가 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 휴지기제는 오리 농가가 밀집해 있는 AI 발생 우려 지역에 일정 기간 오리 사육을 중단하는 제도인데요. 사육 제한 대상 농가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5년 내 2차례 이상 AI가 발생했거나 3년 내 1차례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철새 도래지와 500m 이내 인접한 농가와 밀집 사육 지역 농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단 시의 지침이라 따르긴 했지만 텅텅 빈 사육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헛헛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유종수 씨. 무엇보다 오리를 키우지 못하다 보니 당장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한 동이 약 한 170평 정도 되는데 새끼로만 저희가 이제 본다면 12,000수 정도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휴직기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그 2달에 한 파스를 계산을 해서 약 한 712원 정도 기준에서 712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비로는 터무니가 없죠. 그러면 약 12,000수라고 하면 800만 원, 9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수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보면 됩니다. 농장에는 이게 각 그 구역마다 카메라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AI가 온다든가 그러면 저희들 장인애들이 이제 뭐 점검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뭐 일명 감시 카메라라고 하죠. 농장을 이렇게 어려울 때 운영할 때는 자기네들이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희는 소독을 많이 하는데 이 카메라로 놓고 또 감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오리 한 마리당 약 1,700원 정도 시세인데 보상금은 712원 선이니 보상금만으로는 농장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봄 되면 이거를 그 퇴비사에서 싹 그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하고 나가고 새로운 깔집으로 제가 이제 완교로 칩을 다시 넣고 사육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른 키우고 싶은 마음에 오리 맞을 준비를 벌써부터 하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투자한 비용에 비해 농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찹찹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처음에 시설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직기가 들어가면 건물은 그러잖아요. 건물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이죠. 이게 얼른 사육에서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재투자비를 빼야 되는데 이 휴직기가 자꾸 길어짐으로써 그런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자꾸. 전라북도에서는 올겨울 정읍 씨와 김제 씨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오리 사육을 제안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겪을 일이라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 건물을 쳐놓고 앞으로 얼마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전남 영암과 함께 오리 농가가 가장 많다는 나주시. 오리도 없는 빈 사육장 안 트랙터 소리만 요란합니다. 바쁘게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정상 씨의 오리 농장도 사육 제한으로 인해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곳 반남면엔 오리 농가가 밀집돼 있어 주변 모든 농가가 사육이 금지된 상태죠. 지금 하시는 작업은 무슨 작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오리가 출하하고 없는 상태라 이제 미생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이 로타리를 쳐주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오리 똥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생물을 뿌려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로타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완겨 뿌리고 해가지고 다시 입식을 받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하얗게 돼 있잖아요. 네. 이 하얀 부분이 이게 곰팡이가 아니고 미생물이 이제 위로 올라와 가지고 미생물이 지금 이제 활동을 많이 한 단계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로타리를 지금 제가 친 상태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요, 저희가 냄새를 이렇게 맡아봐도 분변 냄새 하나도 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미생물의 효과거든요, 이런 게. 휴지가 끝나면 네. 빨리 이렇게 좀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으시죠? 저희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키우라고 한다면 키우고 싶죠, 빨리. 그래야 45일 지나면은 오리 출하하고 나면은 그 돈이 빨리 들어오면은 저희들한테는 그게 진짜 꿀 같은 돈이잖아요. 저희도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저희 생활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수입이 전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특히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이런 농한기 때 하는 게 이런 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돈을 벌어야 저희도 저축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생활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상 씨에게 오리는 가족의 생계이자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게 되었으니 답답한 속을 어찌해야 할까요? 현재 오리 휴지기 대상 농가는 최근 5년 내 2회 이상, 3년 내 1회 이상 AI가 발생했거나 철새 도래지 500m 이내 농가,
밀집 사육지역 내 농가 등입니다. 매년 AI로 인해 수천만 마리의 오리가 감염돼 죽거나 폐사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한 건데요. 정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사실 AI가 발생한 지 15년이나 흘렀지만 제대로 된 발생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AI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방역뿐이라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이면 오리 농가뿐 아니라 그 주변 그리고 철새 도래지까지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물론 지자체, 축협 그리고 오리 농가들까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지금 함께 보시죠.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시작되는 AI 공포. 무엇보다 오리 농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살처분입니다. 자신의 농장이 AI에 걸리지 않았어도 AI 해당 농가와 반경 3km 이내 오리는 모두 살처분되기 때문인데요. AI가 창궐할 때마다 살처분 수도 급증해왔죠. 가장 최근인 2016년엔 3,200여만 마리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농가가 살처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철저한 방역입니다. 나주에서는 AI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들은 소독을 해야 하고요. 농민들도 조를 짜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AI 위험 지역을 돌며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리가 없어도 소독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 AI 예방을 위해 다들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농민들의 노력 때문인지 AI가 조용히 지나갈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입구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 주위만 서로 위험하니까. 겨울철만 되면 비상이시겠어요? 예. 불안해서 키울 수가 없어요. 한번 AI가 이렇게 왔다 가고 이러면 되게 무섭나 봐요. 그러죠.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저 2번 메모리했거든요. 음성 나왔는데 예방 살처분 주의 3km 반경은 싹 메모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2번 묻었는데 작년, 재작년 2번 묻고 올해는 또 휴지하고 엄청 스트레스 많아요. 머리가 순간에 많이 빠져버리더라고요. 머리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많이 빠져. 아마도 전국의 모든 오리 농가들이 안동호 씨처럼 AI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당장 생계 때문에 오리 사육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여기가 지금 오리 농장입니다. 이쪽 주변에 오리 농가가 좀 있어요? 예, 여기 이쪽에 지금 저쪽으로 가면서 다 보이거든요. 많이 있어요.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이쪽에.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만큼 나주시 내엔 약 230여 개 오리 농가가 밀집해 있는데요. 몇 번의 아픈 경험은 농민뿐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올겨울은 무사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주에도 AI 주범으로 알려진 철새 도래지가 있습니다. 43제곱미터의 우습지는 나주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인데요. 가창오리부터 고니 등 다양한 철새들이 떼를 지어 머물다 가는 곳이죠.
하지만 AI가 발생된 이후부터는 가장 중요한 방역 대상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특별 관리에 들어갈 정도인데요. 최근 이곳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방역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 나주축협에서는 2017년 11월 전남 최초로 드론 항공 방제단을 창설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소독할 수 없는 축사 주변 방역 사각지대나 철새 도래지, 농경지 등에 드론을 활용해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 방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도맡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통에는 저희가 10리터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1.4헥타르 이제 3,300평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8분 정도 가량 거리고요. 8분 정도면 그 넓은 거리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비행 고도가 낮고 이제 농약 살포도 이제 저희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회 살포 시 축구장 2개 넓이의 구역을 효과적으로 방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드론 항공 방제단은 매년 11월부터 동절기가 끝날 무렵인 다음해 3월까지 이뤄지고요. 매주 2회, 월 8회에 걸쳐 겨울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효과도 있는 것 같아 뿌듯하시답니다. 겨울철이 오면은 그 철새들이 많이 옵니다, 이 저수지에. 그래서 이제 그 자꾸 이쪽에서 그 AI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드론을 이용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뭐 발생을 안 하고 또 농가도 잘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어서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농가도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한 거 그래서 막 두 가지가 다. 전남도청 역시 겨울만 되면 AI 예방의 비상이라고 합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AI 방역 관리 및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체 용역을 실시해서 원인 분석을 했고 그 원인 분석에 따라서 생석기 차단 방역 벨트도 우리 도만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오리 농장, 유용오리 농장, 농가 처소 앞에다가 농가 처소를 설치해서 공무원이 24시간 민간인하고 같이 2인 1조로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는 차는 무조건 소독 다 시켜서 안쪽으로 보내고 그런 강력한 그 시스템 개발을 우리만 하고 있다. 우리 도가 지금까지 발생했던 시기가 2016년에 11월에 한번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대개 12월에서 1월 사이, 1월 중순 사이에 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갔지만 지금 1월 내일 모레가 중순 아닙니까?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농장 단위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실천하고 있냐. 이제 그 시기예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우리가 점검해서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 가감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고 이 농장주가 제대로 하고 있냐. 그리고 그냥반들한테 방역의식 고치를 위해서는 뭐냐면 가감한 인센티브를 줬지만은 페널티도 가감히 줘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인센티브 부분은 면역 증강제라고 있어요. 도 자체적으로 해서 10억을 풀어가지고 이 오리 농가한테 먹이는 거야. 말하자면 이게 영양제죠. 그것까지 지원했고 이제 많은 모든 것을 좀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리 휴지 기제로 인해서 실제 AI 발생이 현저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오리 농가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AI는 물론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까지 오리 농가 순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금 기준인 한 마리당 712원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아예 다른 농사를 짓거나 소를 키우는 등 오리만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농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오리 사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을 한 농민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방역도 중요하지만
당장 4개월 동안 오리 사육이 제한된 농가의 경우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정상 씨는 아내와 함께 오이와 토마토를 부업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몸이 좋지 않아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라는데요. 그나마 오리 사육이 체력적으로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음은 걷는데 아주 뭐 힘든 힘을 쓴다든지 뭐 그런 거는 못하고 가볍게 이렇게 그냥 이거 10kg짜리 이렇게 들 수 있는 정도 이런 일 정도는 하죠. 지금도 이쪽이 마비가 와가지고요. 다리 한쪽이 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좀 불편해요. 걸음을 똑바로 못 걷고 약간 이렇게 이제 발걸음이 부자연스럽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설 재배는 주로 아내분이 맡아서 하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요새 채소값이 너무 떨어져 종일 일해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 그럴 때면 오리 사육이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오리를 할 수 있으면 오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날마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뭐 7시면 나와가지고 오이 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해서 이제 공판장에 또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난방비야 이런 관리비야 뭐 들어가는 부수 대금이 또 이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 농가에게는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 이정상 씨 부부는 혹독한 이 겨울이 얼른 지나고 이제나 저제나 오리 키울 날만 손꼽아 기다릴 뿐이라고 합니다. 맞네. 무게가 더 낫지. 안동호 씨는 불안정한 오리 사육으로 인해 부업으로 소 40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힘은 좀 들어도 가격만 잘 나오면 힘든 줄 모른다는데요. 사실 안동호 씨는 작년에 오리 사육을 아예 그만둘까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할 생각을 하니 딱히 대신할 장목도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휴지기가 매년 겨울마다 시행된다면 오리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예, 10월 중순부터 휴지기가 들어가면요. 2월 28일까지인데 그때까지 4개월 넘게 놀고 있으려면은 경제 사정도 힘들고 안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빚 갚으라고 독촉은 오고 그러니까 막노동이라도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오리만 휴직이 끝나기만 기다리려면 제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금 상환하라고 왔는데 지금 못 갚고 있어요. 4개월간의 휴직이 농가들은 보릿고개를 견디는 심정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국오리협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첫 시행될 때 510원이라는 보상을 받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약 712원으로 인해서 물론 510원보다는 인상됐지만 그 금액을 갖고 4개월 동안 휴직했기 때문에 농가는 생산력 감소를 해서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역으로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육을 안 하는 정부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리 농가의 사육 시설이 영세하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수평 전파를 시키는데 하우스형에서 발생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우스형의 축사를
무창 및 유창 개사로 판넬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쾌적한 사육을 해야지만 질병에도 강하고 또 면역력이 또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10년 동안 증개축을 통해서 하우스형 축사를 판넬형 축사로 바꿀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는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 키우는 종축업과 사육업의 허가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오리 농장은 500m 내에서 마찬가지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AI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오리 사육부터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도 여전히 농민들에게 오리는 삶의 희망입니다. 오리를 접고 싶어도 막상 농촌에서 오리만큼 나름의 수익을 창출해주는 작물도 마땅히 없어서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건데요. 휴지기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새끼 오리를 맞는 오리 농장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함께 보시죠. 여전히 오리는 오리 농가들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8년 전 귀농한 박하남 씨. 아침부터 농장 주변을 소독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평소보다 소독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조금 후에 오늘 병아리가 들어옵니다. 새끼 오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리 출입구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들어오는 병아리들은 얼마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로 딱 제가 2달을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2달을 쉬었고요. 근데 2달 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느낌이 좀 새로우시겠어요. 몇 달 또 못 키우고 이렇게. 새롭죠. 이게 지금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끼 오리가 아주 예쁩니다. 오랜만에 2달 만에 사실 2달 만에 보는 거니까 아주 기쁩니다. 잘 키워서 잘 출하를 해야겠죠. 드디어 새끼 오리들을 실은 운반 트럭에 도착했습니다. 운반 트럭 역시 소독을 마친 후에야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오리 휴지기 기간에는 방역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진답니다. 들어올 때 그 방역하던데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소독해요. 그리고 또 여기 오기 전에 거점지 들려가지고 소독하고 지금 이 오기 전에는 북면 이렇게 제2창사협회 우시장에 이렇게 정업 거점지가 있어요. 거기가 소독하고 이렇게 필증을 이렇게 해서 농가 사장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소독하고 필증 받으다가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이거. 야, 이런 게 필증이구나. 그러니까 AI 때문에 이런 걸 받아서 이제 처리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2월 말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2월 말까지. 드디어 새끼 오리들을 사육장으로 옮기는 역사적인 순간. 얼마나 기다려왔던 시간일까요? 새끼 오리들을 만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박하남 씨는 축사를 쓸고 닦으면서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배달된 새끼 오리는 12,000수 정도인데요. 부디 이곳에서 45일간 아무 일 없이 잘 자라 무사히 출하시키는 게 박하남 씨의 목표입니다. 휴지기는 아직 더 남았지만 도의 조치가 강제적이지 않아 내린 결정. 일찍 오리를 들인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랍니다. 이게 설정 온도. 추위에 약한 새끼 오리들에게 난방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얘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있다가 난방이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적응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여기서 계속 따뜻하게만 지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약 이쪽에서 보름 정도, 약 15일 정도 사육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새끼 오리를 받아 오리를 출하할 수 있는 기간 45일. 누군가에겐 짧을 수도 또 길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박하남 씨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원래는 저도 사실은 사육 제한 해당자입니다. 하지만 불구하고 농장의 기본적인 경영을 위해서 부득이 새끼오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정읍시청이나 지자체에 사육 제한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 동참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사육을 하겠다 해서 2개월 동안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위험하다 생각되는 작년 11월, 12월은 제 스스로 사육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부터 좀 유형 기간이 또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저희 그 거래하는 회사에 요청을 해서 병아리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사육 제한에 따른 보상금 문제랄지 등등이 사실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득이 농가 경영을 위해서 병아리를 받아 새끼오리를 받아서 출하를 시키려고 뭐 위험은 있지만 뭐 소독을 열심히 해서 그 위험을 좀 감소시키고 잘해서 출하하려고 오늘 병아리를 받게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11월에 처음으로 도입된 오리 사육 휴지 기제. AI 확산을 막는데 톡톡히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지난 겨울 AI 발생이 22건으로 전년의 5.9% 수준에 그칠 정도로 효과적이었기에 오리 농가들도 휴지 기제로 AI를 예방하려는 정부 정책에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오리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휴지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리 사육 휴지기는 앞으로 겨울마다 추진될 공산이 큰 만큼 휴지기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먼저 당사자인 오리 농가와 진정한 합의와 동의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